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 왕도목 신면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4년 정보처리기사 필기 어떻게 시험을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교재는요, 영진닷컴에서 출간되고 있는 2024 정보처리기사 필기 절대족보 교재입니다. 제 이름으로 나오는 책들이 몇 권이 더 있는데 절대족보입니다. 뭐 분야별 베스트 1위,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이러는데 이걸 믿을 수는 없고요. 출판사 입장이고 잘 안 팔리는데 난 왜 인쇄를 안 주는 거야? 이 책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또 합격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합격률이요. 공단에서 발표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공단에서는 50% 정도 되던데, 그거는 실제 접수한 분들 말고 응시한 대상으로 한 거고요. 요거는 접수자부터 시작해서 최종 합격자까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왜 시험 보러 안 가니? 접수해놓고 왜 안 가는 거야? 자, 합격률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자, 1회 때 어떻게 되나요? 33,000명 정도 응시를 합니다. 매회 첫 시험은 항상 의욕에 넘치셔가지고 시험을 많이 접수를 하세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률이 좀 높네요. 자, 2회 같은 경우에는 약 40%, 3회는 35% 이렇게 떨어졌네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보처리기사 필기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실기가 문제지. 실기는 가끔 가다가 한 자릿수 합격률도 나와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전공생들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 왜? 학부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이건 뭐 그냥 공부 한 3, 4일만 해도 합격을 하는데 이 시험이 전공 제한이 없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 개발자 하고 싶어, 나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이 또 이 시험에 많이 접근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전기기사 또는 소방 쪽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거쳐서 가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이 시험은 전공 및 계열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 기사는요, 4년제 학사 졸업 대상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학년 1학기, 즉 4학년 1학기 때 응시가 가능합니다. 졸업하셨다면 당연히 응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6년제라고 하면 조금 아쉽지만 마지막 학년이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6학년 1학기 때 하실 수가 있고, 또 학교 다니다가 큰 뜻이 있으셔가지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신 분들도 3년 이상 이수하시면, 6학기 이상 이수하시면 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라고 해서 응시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실무 경력 2년이요. 학점은행 106점 이상인데, 대신에 이 시험은요, 전공 및 계열 제한이 없어요. 즉 내가 사무직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판매업을 하든 영업직을 하든 4대 보험 가입 이력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나 요즘에 소방 쪽에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아예 전공 제한이 딱 걸려 있거든. 이 시험은 전공 제한이 없거든. 근데 걔네가 같은 계열이거든, 이렇게. 정보 처리 기사랑 전기 기사랑 얘네가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면 전공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합격률이 더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실무 경력이 필요하십니다. 실제 실무 경력 4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계시든지 4대 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능사 취득 3년이고요. 산업기사 취득 1년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경력 제한 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기사를 볼 때 이 시험을 거쳐서 가시게 되면 그냥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 시험만 합격하면. 근데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선택은 약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실무를 쌓으시는 게 해당 직렬에서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혹시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큐넷에 이렇게 전화하시면은요, 예쁜 누나들이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걱정 말고 전화하십시오. 아시겠죠? 예전에는 좀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누나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학력으로 우리가 응시 자격을 제출하실 때는 필기시험 접수하자마자 이 수험표 출력 페이지 있잖아요. 그쪽에 가시면은 얘네 자격 제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제출해 버리십시오. 아시겠죠? 마찬가지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나 팩스 또는 직접 가셔야 돼요.
서류 가셔야 됩니다. 경력증명서랑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문의하셔가지고 해당 서류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해당 공단, 지역 공단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시험 응시 자격은 알았고 시험은 언제 보는지 보셔야 되겠죠? 1년에 3번 봅니다. 1, 2, 3회 3번을 보게 되겠고요. 첫 번째 필기시험일이 이렇게 길어요. 예전에는 3월 첫 주였는데 2월 달부터 시험을 보네. 그 이유는 이 시험이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즉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좌석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한 시험장당 약 20명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60명씩 때려 넣어도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늘려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험 접수는 이게 보통 주말이 2번 걸쳐요. 그래서 보통은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9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이제 3주간 시험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접수하지 않으면 주말에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시험을 총 4번 볼 수 있으니까 혹여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반차나 이런 거 내고 시험 접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이 뒤쪽 날짜 있죠. 첫째 날에 1회 때 첫째 날에는요. 이거 사전 접수도 미리 하거든요. 사전 서류 접수 다 해놔. 그리고 시험 접수 날 가서 접수만 딱 결제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한 대기자 수가 30만 명 대기 중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정보 처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좀 나는 평일에 시험 볼 수 있어 라시는 분들은 뒤쪽에 접수하시면은 또 시험장이 앞쪽에 다 매진이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씩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셔가지고 시험장 TO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합격자 발표 되겠고요. 우리 응시 자격 서류 있죠? 그건 어디까지 제출하시면 되냐면 실기 접수 전까지 하시면 돼요. 실기 접수가 안 됩니다. 서류를 제출 안 하시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거는 지금 1월부터 약 2달 정도 학습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신다 하면은 조금 좀 더 늘려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학습하시면은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서 쉽게 합격하실 거예요. 내용 자체가 뭐 학술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이 시험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길게 잡지 마십시오. 왜냐고? 너무 길게 잡으면 앞에 공부한 거 다 까먹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다이제스트하게 짧게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의 자체도 약 20시간, 즉 과목당 4시간 정도씩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약 1.5배속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이 시험은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많이들 들었잖아요. 뭐야? 야,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 그럼 다 붙어. 그 시험이에요. 자, 사지선다고요. 과목당 20문제고요. 총 5과목, 총 100문제입니다. 60점이 합격 커트예요. 그러니까 총 60개 맞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특정 과목에서 만약에 내가 7개 맞았다. 7개 미만 이하로 맞았다. 그랬을 때는 불합격이 되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시험은 하루에 4번. 그렇다고 해서 다 접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다른 기사 시험들도 있기 때문에요. 아셨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요, 우리 정보처리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실기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기 합격률 제가 한 자릿수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프로그래밍 언어 쪽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문제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또 난이도 자체도 좀 중상 쪽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필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실기 얘기한다고. 응? 필기에는 코드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는데 지금부터 이 실기 준비를 좀 하시면서 같이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합격률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 그만큼 코드 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을 안 하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나머지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을 학습해요. 절차에 대한 걸 보는 거야. 즉 요구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요구사항이 뭐예요? 어떤 걸 만들고 싶니? 이거죠. 또 화면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것. 또 뭐 다른 기기들하고 다른 시스템하고 연결은 어떻게 할 거니? 이러한 것을 설계하고 걔네를 실제 개발을 하고요. 요즘 소프트웨어는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가 연관이 되잖아요. 쉽게 게임을 하나 만들더라도 게임의 아이템이나 포인트가 정립이 돼야 되잖아. 그런 거 누가 다 관리해? 데이터베이스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실제 코드 부분인데 코드가 출제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 개론에 대한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 뭐 객체제항이 뭐야?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에는 뭐가 있어? 이런 것들. 또 운영체제, 기초기술 활용이거든요. 이거는 시험 개정 전에 나왔던 운영체제 부분이 또 출제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이쪽에서는 우리 운영체제랑 네트워크 관련된 용어가 나와요. 시험 개정 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여전히 여기 포함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12문제는 예전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는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어떤 방법론이나 여기에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보안 관련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보통 여기에 출제됐던 내용이 당 회차 실기 시험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치? 보니까 경향이 있어. 그래서 당회 필기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실기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꼭 매번 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 꼭 그 당 회차, 내가 여러 번 떨어질 거거든 분명히. 그러면 내가 보려고 하는 그 회차의 필기 문제를 어떻게 하든 구하셔가지고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신다면 한 문제는 맞을 수 있어요. 빠르게 리뷰하는데 30분이면 되잖아. 맞습니까?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자, 어려운 과목은 없습니다. 다 용어 관련된 내용이고 개념적인 내용들이에요. 계산하는 문제는 여기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 정도고 나머지는 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고? 자, 지금부터 얘기해보자고. 첫 번째 과목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과목 모두 다 기출문제 베이스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험이 100문제가 출제가 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시험 문제는요. 그 중에서 90%는, 즉 90문제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2020년도에 시험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다 구하셔가지고 문제은행으로 달달달달달 암기하시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완벽하게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다 맞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약 한 90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10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추가가 돼요. 매년 공단에서 문제를 개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동떨어진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대신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왜? 회사 다녀야 돼. 갔다 오면 11시야. 씻고 뭐 하면 12시야. 그럼 언제 공부해? 저 못합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1회를 목표로 하십시오. 기간 보셨잖아요. 딱 개강하고 시험 딱 보면 되잖아. 그 뒤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아니면은 2회나 3회 좀 여유롭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생분들은 솔직히 2주만 학습하시면 이 시험 필기는 그냥 패스예요. 필기 합격하면 실기는 2년간 실기만 볼 수 있어요. 필기 안 보고. 뭐 얘기가 많기는 한데 그냥 하여간에 절에간에 기출문제를 많이 본다. 자, 두목넷에 오시면 문제은행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표시가 있어요.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가 몇 번 출제됐는지에 대한 게 표시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보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그 해당하는 키워드를 문제은행 두목넷에 오셔서 검색하세요. 그럼 관련 문제를 쫙 볼 수 있어요. 저희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딱 검색하시고 그걸 보시고 해당하는 문제만 빠르게 확인하면 되잖아. 다 표시가 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도 나왔었네, 이렇게도 나왔었네, 이렇게도 나왔었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론서 주구장창 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강의가 20시간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걸 뭐 20시간인데 40시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빠르게 들으세요, 그냥. 흐름만 아는 거야. 큰 그림으로 이 시험은 이런 거고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시고요. 실제 기출문제에 가셔가지고 걔네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기출문제에 가면은요, 얘네가 뭔지 몰라요. 너무 생뚱맞아. 근데 그래도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뭐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어떤 줄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막 살이 붙어요. 여러분들 그 줄기에. 사과가 열리는 거지. 그러면서 합격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 너무 열중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 보니까 책에다가 막 이만큼 메모하고 막 옆에다가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한데 이 시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얘기했다. 20시간 강의 시간 동안 1.5배속으로 보면 한 15시간 정도 학습을 빨리 하시고요.
그냥 다니시면서 들으세요. 이거 우리가 앱으로 하면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서 다니세요. 제 목소리가 그지 같긴 하겠지만, 싫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과목별로 학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과목 기본 강의 빠르게 들으세요. 그리고요, 기출문제 1과목만 주구장창 푸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10회분, 20회분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딱 2회차만 보세요. 아, 그러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기출문제를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두목내 문제은행 시스템으로 문제 풀기를 하시면 답안 체크하고 전송 딱 누르시면 틀린 문제만 모아서 볼 수 있어요. 틀린 문제 다시 보기 딱 하셔가지고 틀린 문제 다시 보기 하고 다시 푸세요. 그리고 또 다시 푸세요. 100점 맞을 때까지 푸세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약 한 95개 정도 맞는다 그러면 다음 회차로 가세요. 완전 100% 맞기는 어렵거든 사실.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기출문제 암기가 핵심이다. 되셨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학습 시간은 약 한 60시간 잡으시면 돼요. 기출문제 풀이까지 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적인 기준이고요. 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 근데 학습 능력이 뛰어난데 문과 계통이 있어. 근데 이 시험은 사실 문과 시험이긴 하거든요. 문과하고 약간 이과하고 중간 계통 이쪽에 해당하는 시험이라서 내가 좀 컴퓨터 쪽하고는 좀 안 친해. 난 머리는 좋지만 그래. 그럼 좀 많은 시간을 주면 되고. 나는 머리는 안 좋은데 내가 암기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는데 컴퓨터 쪽에는 무지 관심이 많아. 이런 분들은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평균은 얼마? 하루 3시간씩 20일. 그러면 대충 따졌을 때 하루에 2시간씩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학부 때는 딱 4일 공부했습니다. 4일. 저야 뭐 전공생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비전공생들 같은 경우는 딱 2주 준비하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씩은 공부했잖아 다. 그렇게 다 하지 않았냐? 나처럼? 그렇게 하시면 2주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 솔직히 비전공이셔도 일주일이면 하루에 5시간, 6시간 투자할 수 있다면 일주일 빠르게 그냥 빡세게 하십시오. 이거 시험 공부를 늘리면 늘릴수록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모아서 보라 그랬잖아요. 1과목을 까먹는다니까? 그러니까 텐션 있게 딱, 그지? 빠르게 학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자, 정리 간단히 해보자면 이 시험은 뭐다?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본다. 그리고 기출문제, 문제은행 방식이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빠르게 보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도록 한다. 두목내 문제은행 시스템의 문제 검색 시스템과 문제 다시 풀기 시스템을 이용하셔라. 그리고 저희가 시험장에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은행에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하십시오.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재에다가 간단한 사인펜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건 좋아요. 노트에다가 막 적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하세요. 문제를 직접 보면서 정리하세요. 이거는 이론책을 보면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기출문제 강의를 다 올려놓기는 하는데 그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주구장창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기출문제 풀이는 강의는 솔직히 한 2개 정도 보고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 중에 내가 문제 풀이가 좀 어려운 게 있다면 그때 가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실에 가서 그 문제만 보십시오. 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